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생입니다. 아침에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 봄이 활짝 폈습니다. 벚꽃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생각을 했습니다. 야, 100억을 벌고 이 벚꽃을 감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물론 지금도 기분이 좋긴 한데 100억이 있을 때는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와이프는 지금 제주도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게 더 좋아서 여행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돈 버는 게 전 좋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이. 저는 돈 버는 사람, 와이프는 돈 쓰는 사람이죠.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조건을 겁니다. 100억을 벌고 가자.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 100억을 벌고 2년 뒤, 3년 뒤에는 멋진 벚꽃을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벚꽃 구경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합시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집중 공부를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이기도 하고 자회사 SK온이 배터리 회사입니다. LG화학보단 투자가 늦었지만 업계 3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LG화학과 특허권으로 분쟁이 붙었는데 LG화학의 직원들을 빼돌려서 2조의 벌금을 미국에서 받았죠. 물론 그때 큰 악재였는데 지금에서 보면 악재는 호재로 변합니다. 어차피 돈 2조 날라간 거 아니에요? 2조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고소를 당한 이유도 LG화학의 연구원을 한 30명 정도 땡겨왔으니 좀 그렇긴 그랬죠. 상도덕을 안 지킨 게 SK예요. SK가 약간 비겁합니다. 기업 자체가 약간 비겁해요. 그런 기업인 걸 어찌합니까? 하지만 SK의 장점은 배짱이 좋아요. 밀어붙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섹터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최태원 회장이 있고요.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지금의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죠.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죠. 그 싸움에 져서 20억이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연을 많이 합니다. 저는 STS를 투자를 했는데 ST조선, ST펜옵션을 투자했는데 ST 강덕수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베팅을 걸었는데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사실 1000억을 더 썼는데 힘의 원리, 로비에 밀려서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승리를 했죠. 대단합니다, 하여간. 저는 하여튼 그 사연 때문에 저는 재산이 무너졌지만 어찌됐든 가슴이 아픈 저도 나름대로의 최태원 회장이 당한 거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승리자 아닙니까? 그 승리를 해서 SK 하이닉스로 바로 1년 뒤에 몇 조를 벌어대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돈세형은 거기서 무너지고 나서 이 사연을 알기 때문에 돈세형이 2천만 원 갖고 7년 전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사연을 알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고 STS가 부도난 걸 인정하고 5억을 싹 정리하니까 2천만 원 남더라고요. 패배를 확실하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를 안 하고 다시 한번 실력이 있었으니 5천만 원 갖고 20억도 30대 만들었으니 나는 실력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운도 안 따른 것 같고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주식을 쉬었어요. 그리고 집중 공부하고 선택한 게 아이러니하게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했습니다. 답이 나와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2천만 원을 몰빵을 해서 3개월 뒤에 5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 갖고 또 매도를 하고 LG화학에 16만 9천 원 들어가서 100% 성공을 하면서 자산이 2천만 원이 몇 년 안에 몇 억이 되었던 거죠. 저도 2천만 원이 무너졌을 때는 다시 재기를 못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력과 정신집중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베팅하고 베팅하니까 100% 성공을 하다 보니 몇 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할 때 3억이 된 겁니다. 제가 사연이 많아요. 주식에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치 만땅이죠. 어찌됐든 말이 샜는데 SK이노베이션을 공부하고요. 제가 공부해보니 23년 배터리가
2배를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 이슈가 SK온을 상장할 때 LG화학하고 틀리게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주주 생각을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참 욕을 많이 들어먹는데 LG화학이 좀 잘못은 했어요. 주주들한테 좀 10% 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워서 지들만 처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10% 줬으면 니 좋고 나 좋고 아닙니까? 근데 LG화학은 안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LG화학이 너무 욕을 들어먹으니까 지금까지 욕을 들어먹으니까 상장할 때 10% 정도 기존 주주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팅할 만 하죠.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급할 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이 25년 때나 됩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돈세영의 총평입니다. 대주주 상황은 SK가 33%, 40% 정도 갖고 있고요. 자회사 주식이 9% 정도 있고 국민연금이 8%대를 갖고 있어요. 대주주가 꽤 많은 거죠. 일단은 OK. 산업 분야를 보면 석유산업이 142, 그리고 화학사업이 31, 그리고 윤활유 사업이 13, 배터리는 9입니다. 아직 배터리가 그렇게 비중이 차지하진 않아요. 핵심은 석유 사업이에요. 석유 사업은 정제 마진이 좋아야 돈을 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2년 상반기 때 정제 마진이 좋았어요.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 원유가 비싸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좀 가치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석유 사업은 원유가 비싸야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가 꽤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SK온이 있고 SK지오세트릭 이건 화학회사 같고 SK온은 배터리, SK아이테크 놀리지가 있어요. 이거는 2차전지 분리막 사업을 하는 회사 같습니다. 자회사가 의외로 빵빵한 게 많죠. SK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에 있는 새끼 회사들을 잘 보시면 보물이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도 SK온이라는 보물이 있는 거죠. 그 이수로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SK에너지는 석유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데고요. SK에너지는 정유값이 좋으면 대박이 납니다. SK인천석유도 석유 제품 생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SK아이테크놀리지가 2차전지 소재주죠. 분리막 제조를 하는 거예요. SK온이 있죠. 배터리죠. 이렇게 특이점이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보물덩어리가 몇 개 있는 거죠. 빵빵한 겁니다. 자회사의 이슈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상승할 이슈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SK온 상장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총액 10분의 1 수준을 공개 매수해서 응한 주주에게 SK온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잘 알아야 돼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주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인적 분할은 아닌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이지만 인적 분할 같은 그런 중간 단계의 물적 분할인 것 같아요. 인적 분할은 그냥 몇 퍼센트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인적 분할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대형 구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 주주들한테 당신들 먼저 고생했으니 SK온을 공개 매수 주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고 대신 저가에 싼 가격에 줄 테니 응찰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만약에 25년에 상장을 하면 공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승낙을 해야지 되고 입금을 하여야지 SK온이 주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공개 매수,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LG화학보다는 매우 좋은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24년, 25년 최소 배당을 2,000원 한다고 하네요. 2,000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SK온 상장을 하고 나서 주식을 팔아 특별 배당도 검토 중이다. 뭐 또 보너스가 있나 봐요.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어찌됐던
분위기가 주주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것 같긴 해요. 핵심은 SK온은 상장 예정일이 25년 이후입니다. 아직 멀었죠. 저번에 10몇 프로가 상승했는데 본격적으로 막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24년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천천히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올해부터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K온이 24년부터 흑자 전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장 몇 개가 수율이 나쁘고 판가 계산이 힘들고 정상화가 안 됐는데 수율이 좋아지고 가동률도 좋아지고 구매 경쟁도 강화돼서 SK온이 2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니 어찌 보면 23년부터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배터리를 약 1조 4천억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조 4천억이 평가를 한지 돈생도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적은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SK온은 생산 능력이 배터리가 한 40%는 된다. 핵심은 40%죠.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 합니다. 과도한 저평가란 이 얘기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SK이노베이션을 1년 반 전에 매수를 했어요. 많이는 매수 안 했는데 그때 아이템은 LG화학, 삼성 SDI가 날아가는데 얘만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주식이 날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서 제가 바닥에 매수를 했는데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30%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서 한 20% 마이너스 20%인데 어찌됐든 제가 2, 3년 지켜봤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때문에 주식이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빠졌어요. 그러니 저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는 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요. 지금 영업이익이 1516억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컨센서스가 이 6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나빠져서 영업이익이 내려갔죠. 지금 상태가 1분기는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수혜주라고 하네요. 왜 수혜주냐면 SK온이 미국에 공장을 졌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맞을 거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 공장을 진 회사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SK온은 미국에 공장을 크게 졌어요. 그러니 SK이노베이션이 수혜주가 맞죠. SK온은 24년 배터리가 2배가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재물을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 34조, 21년도에는 46조 성장했죠. 22년 작년에는 78조. 엄청나게 매출이 올랐죠. 올해는 매출이 좀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한 이유는 작년 상반기 때 원유가 되게 가격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정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유가 비싸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이 20년도에는 적자가 나다가 21년 1조 7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3조 9천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것도 정유의 정제 마진이 좋아서 그래요. 올해는 2조 7천억입니다. 저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유 마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이익이 줄었다 해서 그렇게 악재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SK온이 언제 흑자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한답니다. 하지만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거는 작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보율은 4220,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부채율은 189% 적정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5%대, 이번에는 3%대,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죠. 왜냐? 배터리가 흑자를 전환을 하니까. 배당금은 작년에 안 줬나 봐요. 근데 올해는 2,500원을 올해는 2,000원 정도 주겠죠. 재물을 보니 재무 상당히 좋진 않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고 저평가가 맞는 데이터입니다. 저평가 같아요. SK 수주잔고는 배터리 수주잔고죠. 200조 원대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 2차전지 수요 및 그래프인데 LG와 SK를 비교한 거예요.
이 색깔이 LG고 이 색깔이 SK죠. 당연히 LG 엔솔이 매출이 많은데 이 속도를 보면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성장을 하지만 SK온도 만만치 않다. 한 4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만 돼도 SK온은 흑자로 전환할 거고 그 규모가 적지 않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세계 1위에서 40%를 차지하면 잘하면 세계 3위, 최소 세계 5위는 되는 위치예요. SK온이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예요. 16조 5,700억. 매출액은 78조. 작년에 66%가 성장을 했어요. 매출을 매우 좋아하죠. 78조면 땡큐입니다. 시가총액은 16조고 매출은 78조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시가총액이 78조까지 갈 수 있으니 매우 파이도 크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저평가일 가능성이 많죠.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정도 나옵니다. 거의 4조죠. 작년에 129%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성장률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정유 단가가 좋아서 이렇게 나온 거고 하반기는 정유 마진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해보면 3조 9천억에 10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39조 거의 40조가 돼야 되죠. 근데 시가총액은 16조다. 매우 저평가지요. 돈세형 가치 분석으로는 12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현재가는 17만 9천 원이니 2.2배를 하면 40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게 미래 먹거리를 플러스로 해주든지 미래 적자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냐? 자회사 SK온이 있죠. 전기차 배터리는 2배의 성장으로 성장 속도가 가고 있고 지금 세계 5위입니다. 조만간에 3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세형이 똥점으로 동세형 스타일로 또 가치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돈세형 스타일이에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36조입니다. 40%는 만든다고 하니 SK온의 가치는 돈세형이 보기엔 55조, 50조로 봐야 돼요. 자회사 가치가 50조인데 시가총액은 16조다. 그러면 이리 버나 저리 버나 SK이노베이션은 2배, 3배 갈 수 있는 저평가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세형이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데이터가 맞아요. SK이노베이션은 저평가가 맞는 것 같고 배터리가 정상화되고 흑자 전환되면 SK이노베이션 여기서 2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2배 정도는 최소 2배는 상승한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18% 올랐고 SK이노베이션 한수 했다는 거죠. SK온을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공짜로 주진 않는다 이놈들아. 주주환을 강력하게 발표한 거죠. LG화학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면 더 좋은데 꼭 돈을 받고 주식을 준다고 하니 그래도 주주 혜택은 싸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땡큐죠. 무조건 공개 매수에 승낙을 해야 돼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저평가 해소 원년될 것. 수율이 정상화가 가속화된다고 하고 24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좋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능력이 LG 에너지 솔루션 40%를 유지한다는 점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보인다. 제가 봐도 저평가는 맞는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에 인건비 등 감각상각비가 줄기 때문에 20% 이상 감소 효과가 있어서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다. 수율이 올라오고 정상화되면 이익이 올라온다는 뜻이니 24년 SK온이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환만 되면 급격히 흑자 전환 되는 게 배터리라는 사업이더라고요. 흑자 전환이 24년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죠. 2년을 역배열로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기초인
타이밍인 것 같고, 요 타이밍이 이 주주화원으로 조금 올랐는데 상승 전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평선이 다 모였죠?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젠 정배열로 전환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크게 보시는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은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신호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 조금 빠지면 저가 분할 매수를 하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률이 90%는 되는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을 해보고 기업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돈세형의 실력으로는 답이 나온 거예요. 차트가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25년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급할 건 없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장기로 매수를 하고 장기로 투자를 하면 이만큼 갈 게 있으니까 거의 성공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SK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하면 2년 뒤에 2차 전지를 내가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주식을 받는 거 아니에요? 10%대는 받으니까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시면 2차 전지를 투자한 거와 똑같은 거니 그동안 2차 전지 때문에 섭섭하신 분, 서운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투자법 그냥 투자해 놓으면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봉도 신호 하나 준 거예요. 바닥은 여기였던 것 같고요. 물론 바닥에 샀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뭐 이 주식만 있었습니까? 딴 주식에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겨우 월봉 하나 그려졌어요. 그러니 너무 싸게 살려는 것도 욕심이니 결국엔 이렇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월봉 달랑 하나 그려졌어요. 그러니 이 타임 때 매수할 만 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엔 장기 투자를 하면 2차 전지 SK온이 상장할 때 주식도 받고 성공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주말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도 참 좋은 주식을 공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깊게 하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옵니다. 돈세형도 차트 분석을 하니 결론은 뭐냐? 무조건 매수해야겠다. 그런데 급할 건 없으니 천천히 여유가 있을 때마다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저가 분할 매수로 매수하시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벚꽃 구경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억을 위하여!